생명 라이프는 불치의 질병입니다. 이번 칼럼은 병상에 계시는 장인어른께 드리는 편지이다. 나의 국민학교 현 초등학교 시절에는 여름방학 숙제 중에 곤충채집이 있었다. 나는 여름방학 곤충채집 숙제를 하기 위해 시골에 가야 했다.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외가가 있는 대전에 내린 후 버스 타고 유성에 있는 과수원에 가서 매미와 잠자리를 잡았다. 어머니가 싸주신 김밥과 사이다를 들고 열차를 타려고 철판 계단을 밟을 때 울렸던 덜컹 소리가 아직도 설렌다. 그러나 잠자리채를 들고 매미와 잠자리를 잡으려 해도 잘 잡히지 않았다. 관리원은 낮에 곤충 채집하려고 애쓰는 나를 보고 해질 무렵에 과수원 나무 울타리에 붙어서 잠자고 있는 잠자리를 쉽게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었다. 낮에 나무 높이 붙어 있는 매미도 저녁에 쉽게 잡을 수 있었다. 곤충 채집 숙제의 대상이었던 매미가 석양이 저물고 있는 시점에 나에게는 이 지구상에 잠깐 머물다가는 생명체로 보였다. 매미의 일생을 보면 한여름철에 짝짓기한 후 나무 껍질에 알을 낳는다. 다음 해에 나무 껍질에 붙어 있는 매미 알은 나무를 타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애벌레 상태로 지낸다. 땅속에 있던 애벌레는 3에서 4년 후에 나무를 타고 다시 올라가서 껍질을 벗고 성충 매미가 된다. 이 세상에 성숙된 생명체로 태어난 매미는 한여름철 맴맴하면서 암컷과 짝짓기한 후 후손을 남기고 늦여름에 생명을 마감한다. 몇 개월 동안 알과 애벌레로 지내다가 성충이 된 매미는 한두 달을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사라진다. 이와 같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게 된 생명체는 잠깐 머물다가 사라져야 한다. 땅속에 있는 씨앗이 봄이 되어 따뜻한 햇살을 받으면 꽃이 핀다. 꽃은 화려한 색깔과 향기로 벌과 나비를 유혹한 후 암술과 수술이 만나 수정되면 열매를 남기고 바로 시든다. 이 우주에서 제일 작은 소립자인 양자, 중성자, 중간자가 모여서 원자액이 만들어진다. 거기에 또 하나의 소립자인 전자가 붙어서 수소 원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자가 모여 분자가 되고 고분자가 되면 여기에 유전자가 고착되어 세포가 만들어진다. 그 결과 식물, 동물을 만들고 멋진 인류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만물은 무에서 시작해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무로 돌아갈 뿐이다. 정자를 만드는 생식세포에서 90일간 자란 후 이 세상에 나온 정자는 두 가지 운명을 갖고 태어난다. 하나는 여성이 배란 시기가 아닐 때 부부관계 후에 정자로 2에서 3일 동안 잠깐 홀로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운명이다. 둘째는 배란 시기의 난자와 만난 정자가 자신의 온몸을 불태워서 생명체인 수정란을 만들어 놓고 종족 보존이라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후 역시 사라지는 운명이다. 정자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실하게 산다고 여자의 난자와 만나지는 것은 아니다. 그냥 운명일 뿐이다. 여성의 배란 시기에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고 자궁에 착상이 된 후 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난다. 그렇게 태어난 인간도 모두 무에서 왔기 때문에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이 지구상에 잠깐 머물다가 다시 무로 돌아갈 것이다. 동화 속에 나오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가 왕자의 키스를 받지 않았다면 잠을 자면서 영원히 살았을 것이다. 그 대신 왕자를 못 만난 공주는 가정과 자녀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운명적인 왕자의 키스로 잠에서 깨어난 공주는 생명을 얻었기에 결국은 죽어야 하는 운명이다. 왜냐하면 생명은 질병이기 때문이다. 그 대가로 왕자와 만나서 아들, 딸 낳고 행복과 보람을 얻었을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치명적인 성병인 생명이라는 불치의 질병을 갖고 태어났기에 이 지구상에 잠깐 머물다가 사라질 뿐이다. 장인어른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4차 산업혁명과 산부인과의 운명. 세상은 돌고 도는가 보다. 어제의 양지가 오늘은 음지가 되고 오늘의 음지가 내일은 양지가 되기도 한다. 1970년대에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의 지원 경쟁이 높았는데 지금은 지원을 기피하는 진료과가 되었다. 과거에는 한 가정에서 5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함에 따른 분만 건수 증가로 산부인과를 지원하려는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1970년대의 산모는 분만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새벽 2시에 아기를 낳으며 밤을 새워도 산부인과 의사는 생명의 탄생이라는 보람을 느꼈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의 현실은 상황이 너무 바뀌었다. 더구나 앞으로 분만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적어서 산부인과는 어떻게 변화될지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로 한 가정 출산 수가 1명도 안 되는 0.84로 과거보다 3분의 1 이상 분만 수가 감소하여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분만병원을 운영하려면 24시간 진료하는 의사와 신생아실 간호사, 그리고 언제든지 응급수술할 수 있는 수술실 간호사와 마취과 팀이 준비돼야 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지출은 고정되어 있는데 감소된 분만 건수와 현실에 맞지 않는 의료보험 수가로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두 번째로 산부인과는 산모를 진료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응급 상황을 진료하는 과이다. 자궁 안에 있는 태아나 진통 중에 있는 아기가 현재는 괜찮지만 돌아서면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알 수가 없다. 의학적으로 분만 과정에서 태아나 산모가 5분 이상 숨 쉬지 않으면 생에서 사로 넘어갈 수 있다. 대부분 예측할 수 있어 응급으로 대처하지만 문제는 예측하기 어렵게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산모나 태아의 사고에 대해 현실은 원인 규명보다 모든 것을 의사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평생 열심히 진료한 분만병원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문을 닫아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동창회 일로 일본의 동창회장과 얘기하던 중 일본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산모나 태아의 사고가 생기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다. 일본에서는 병원마다 분만 건수에 따른 할당 금액과 정부의 보조금을 모아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산모나 태아의 가족에게 먼저 위로금을 주고 법적인 문제는 추후에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병원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맡게 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산부인과 지원을 기피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세 번째로 결혼 연령은 더 늦어지고 있으며 홀로 사는 독신녀나 독신남으로 인하여 출산 건수는 감소해 오히려 난임 부부는 더 늘어날 것이다. 순리적인 인간의 임신은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여 얻어진 결과이며 최근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아기로 체위 수정시켜서 임신하는 방법까지 발전되었으나 공통점은 모두 엄마 자궁에서 10개월간 자란다는 점이다. 독신녀가 아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정자를 구해서 시험관 아기로 수정시킨 수정란을 자신의 자궁에 넣어서 임신할 수 있으며 아기는 자궁에서 10개월간 자란다. 미혼의 독신남이 아기를 원할 경우 다른 사람의 난자를 구해서 시험관 아기로 수정시킨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넣어서 아기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남녀가 섹스를 안 하고 필요한 난자와 정자를 구입하여 시험관 아기로 체외 수정시킨 수정란을 나의 자궁이 아니고 인공자궁에 넣어서 제품 생산하듯이 아기를 낳는다면 혈연관계인 형제자매가 없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애매해져 전통적인 가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지 두렵기만 하다. 분만 건수는 계속 감소하겠지만 4차 산업시대의 의학 발전으로 인공자궁이 개발된다면 비대면 언택트 시대의 임신과 출산 그리고 난임을 진료하는 산부인과 영역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상상해 본다. 인구가 많아야 부자 국가다. 지금부터 30년 후에 90살이 되었을 때 돈 많은 사람과 근육 많은 사람 중 누가 더 부자 노인일까? 지금부터 30년 후에 남한과 북한 그리고 만주가 합쳐져서 통일된다면 대한민국은 부자 국가가 될까? 90살이 되었을 때는 돈도 중요하지만 일단 두 다리로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근육이 필요하다. 다리 근육량의 감소로 걷기 힘들어져서 침대에 눕거나 요양병원에 가면 일상을 누리기보다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침대에 눕게 되면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은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다리 근육이 있어서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근육 부자가 제일 부자 노인이다. 60세가 넘어서 몸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근육의 양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진다. 근육이 줄어들면 남성 호르몬 등 여러 호르몬이 감소해 이에 따른 무기력증과 의기소침한 증상이 나타난다. 우리는 이런 증상을 나이 탓으로만 생각한다. 그보다는 60세부터 근력운동과 더불어 단백질 보충으로 근육량이 줄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근육량이 많은 근육부자의 몸에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분비돼 30년 후인 90살이 되어도 의욕적인 생활과 함께 성생활을 덤으로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는 수놈 한 마리가 여러 암놈을 혼자 독차지하며 인간의 세계에서는 영웅호걸이 된다.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중심지는 미국에서 동북아시아로 넘어오고 있다. 그중 대한민국이 소재한 한반도가 핫플레이스다. 건강한 90세 노인이 되기 위해 근육 부자 준비가 필요하듯이 지금부터 30년 후에 통일된다면 대한민국은 순수 한국인으로 구성된 인구 부자가 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올바르게 배워야 교훈을 얻게 되고 미래를 예측해 앞날을 준비할 수 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당시 북아메리카에는 조상 대대로 살던 원주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 경제 중심 지역인 미국의 인구 분포를 보면 원주민은 소수민족으로 남아있고 유럽이나 아시아 등 각국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 주류가 되어 경제권과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다.